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건 뭐냐면요. 핑거 쿠키예요. 여러분 핑거 아시죠? 손가락 모양으로 쿠키를 예쁘게 짜야 돼요. 요거 생각보다 쿠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크림법으로 반죽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자,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요구사항 한번 볼까요? 네, 계량시간 6분이고요. 반죽온도 23도고요. 공리법. 여러분들 공리법 아시죠? 계량 거품 올리는 건데요. 전란을 사용하죠? 전란을 사용하시는데 이번 경우에는 더운 공립 아니고 찬 공립. 제가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그냥 설탕을 넣어가면서 설탕을 녹여가면서 거품 올린다는 거죠. 공리법. 그 다음에 요거 손반죽 해야 되네요. 손반죽. 약간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프다. 그 정도까지 가셔야 여러분들 아마 반죽 완료됐을 거예요. 그 다음 잼으로 두 개를 샌드에서 붙여서 내세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샌드 하라고 하면 딸기잼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딸기잼이 안 나오고 그냥 샌드 안 하고 내셔도 됩니다 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 계란 깨서 계량하는 거 아시죠? 계란 깨서 계량합니다.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미리 채쳐놨네요. 항상 채쳐놓고 반죽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박력분, 바닐라향, 탈지 분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채쳐져 있습니다. 비닐에 채쳐져 있어요. 자, 믹싱에 들어가기에 앞서 핑거 쿠키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핑거 쿠키는 아시죠? 종이에 짜야 돼요. 철판에다 그냥 짜게 되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반죽이 질고 또 워낙에 얇기 때문에 철판에 아무리 코팅 잘 된 철판이라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종이 여러분들 거기 가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제가 반으로 자른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두 장이 되죠. 만약에 감독님께서 두 철판을 내세요. 그러면 한 장 잘라 두 장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네 장 내세요. 네 판 내세요. 이러면은 두 장을 잘라서 네 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접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이건 세 장이건 네 장이건 감독님께서 두 장 내라고 하면 두 장을 한꺼번에 접으시면 되겠고요. 한 장만 내려, 한 판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판만. 그런 경우에는 한 장만 접으시면 됩니다. 접어볼게요. 자, 접어보게요. 자, 반으로 자른 종이를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6cm로 한번 접어주세요. 6cm. 어디가 6cm일까요? 예. 여러분, 여기가 6cm입니다. 6cm로 접어주시고,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니까 이런 모양이 됐네요. 자,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들 이걸 펼쳐보겠습니다. 얘를 두 장으로 한꺼번에 접었다면 두 장이 한꺼번에 나오겠죠? 이렇게 펼치니까 이런 모양이 되네요. 아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6cm짜리 4칸이 준비됐습니다. 이 안에다가 손가락 모양으로 쿠키를 짜겠다는 거지요. 4칸, 4줄이 나온다는 뜻인데 가끔 제가 감독을 하러 나가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철판 하나에 이게 지금 종이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철판 하나에 노루지 한 장을 전체를 사용하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대로 접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로 접어서 6cm 접으시고 또 6cm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여기도 좀 접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펼치니까 몇 줄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거를 한 번에 굉장히 아주 한꺼번에 많이 짜겠다는 의도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위즙 넣는 거 우리 롤케이크에서 제가 롤케이크 종이 패닝할 때 가르쳐 드릴 건데 미리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짜기를 하시는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설탕을 뿌릴 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을 뿌릴 때 이 위에서 뿌려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꼭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또는 저처럼 하셔도 완제품만 잘 나온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미리 반죽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저는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반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거품을 내야 되죠? 자, 항상 볼 밑에 뭘 깔죠? 젖은 행주를 깝니다. 젖은 행주를 깔아서 그릇이 움직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넣겠습니다. 계란을 넣겠습니다. 계란을 넣으시고 설탕과 소금을 넣기 전에 항상 먼저 알끈을 풀어주시는 거, 이런 거 어디서 들으셨죠? 계란에 알끈을 미리 풀고 설탕, 소금을 넣어야 덩어리 지지 않는다. 계란 노른자를 싸고 있는 단백질층이 설탕과 만났을 때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이렇게 알끈을 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설탕, 소금이 들어가야 반죽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반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입니다만, 네, 기본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섞어서 한 번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에 나누어 넣겠습니다. 공리법입니다. 계란 거품을 내는 방법은 크림화 시킬 때 버터를 크림화 시키는 방법과 달리, 자, 이렇게 크림화 밑에서 반죽을 저으면서 거품을 올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약간 기울여서 걷어 올리듯이, 자, 걷어 올리듯이, 자, 바닥을 파듯이, 자, 이렇게 올리셔야 저희가 원하는 반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때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면 어깨에 담들으니까 어깨 내리시고, 또 굉장히 능숙한 척을 해야 되니까, 자, 좀 여유 있는 표정, 자, 도도한 표정을 좀 지으시고, 어느 정도 거품이 올랐을 때 설탕을 3분의 1, 소금과 섞여 있습니다. 3분의 1을 넣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설탕을 나눠 넣는 이유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넣게 되면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올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설탕을 녹여야 되는데 설탕을 녹이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자,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두 번째 거 넣겠습니다. 자,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색깔을 봐주세요. 반죽의 색깔이 노르스름하지 않습니까? 반죽이 완성됐을 때의 색깔을 한번 여러분들 지금과 나중에 완성 시의 반죽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럴 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쉰다는 의미에서 왼손으로 바꿔서 이게 가능한데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드신다면 이게 안 되시면 이 방향으로 하시다가 조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살짝 뒤집어서 잠시 쉽니다. 잠시. 물론 계란 거품 낼 때 한 방향으로 저으세요 라고 이론상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제 생각엔요, 한 방향으로 저어서 팔 빠지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방향 바꿔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방향으로 올려서 어찌 됐거나 제가 원하는 상태의 반죽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영리한 겁니다. 자, 반죽이 점점 찐의 농도가 좀 걸쭉해지고 있어요. 걸쭉해지고 점점 색깔이 점점 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설탕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탕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연한 미색이 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올려주세요. 물론 당연히 설탕은 녹아야겠고, 설탕은 당연히 녹아야 되겠죠? 색깔은 아이보리색이 되면서 지금은 쭈루루루 흐르지만 이따가 반죽을 들어봤을 때는 농도가 상당히 걸쭉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감독하다 보면 이거 하면서 땀방울이 여기 뚝 떨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땀방울 떨어지는 줄. 그만큼 열심히 설탕을 녹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거품 올리는 친구들을 볼 때 정말 잘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도 죽이시면 안 돼요. 하다 멈추고 한숨 한 번 쉬고, 하다 멈추고 한숨 한 번 쉬고, 올라오다 말고 여러분 10분 동안만 죽으세요. 여러분, 이거 반죽 어때요? 자, 반죽 되기가 어떤가요? 색깔이 어떻게 변했나요? 오늘 사용했던 계란이 약간 노른자색이 강한, 좀 노란색이 강한 계란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죠? 아이보리색으로 변했죠? 여러분, 제가 이거 올리는 동안 여기 땀방울 수도 없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짭짤할 거예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색깔 봐주시고, 자, 이 물결 무늬 봐주시고, 자, 다시 한번 색깔 봐주시고, 물결 무늬 봐주시고. 자, 반죽이 설탕도 잘 녹았고요. 완성됐습니다. 밀가루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반죽을 막 눌러가면서 제가 반죽을 섞었다면 거품형 반죽, 공리법은 거품형 반죽이죠. 자, 이번에는 흔들면서 섞는 법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지른 반죽이고, 자, 제가 보세요. 여기 봐주세요. 그릇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요. 손은 밀가루를 떠서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품형 반죽에서 밀가루 섞을 때는 천천히 섞으시면 안 돼요. 빠르게. 여러분, 요거 연습해서 시험 보러 가세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자리에서 그냥 섞는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막 섞는 친구들하고, 여러분. 그릇을 돌려가면서 스크래핑을 해가면서 밀가루를 섞는 친구들하고, 척보기에도, 다릅니다. 자, 그릇 돌리고, 가장자리 스크래핑 하면서, 밀가루가 골고루 아주 잘 섞였어요. 어느 선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공리법 반죽, 계란 거품형 반죽은 한없이 밀가루를 섞게 되면 다시 거품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섞었더니 보세요. 상당히 되직한 반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온에서 비닐을 씌운 상태에서 실온에서 약 5분 정도 둡니다. 다시 휴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단단하게 반죽이 형성돼서 숙성이 돼서 짜시기에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감독님께서 이쯤 되면 벌써 반죽 완성되신 분 앞으로 갖고 나오세요 라고 하시면 아주 예쁘게 들고 나가시고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온도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서 온도가 제가 이거 23도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22.5도, 22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는 온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저어 보시면서 농도도 보시죠. 거품을 잘 올렸군. 반죽 점수와 온도 점수를 동시에 평가하시고 가십니다. 감독님께서 이렇게 온도계를 닦으실 때는 얼른 행주를 대령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반죽을 휴지시키고 있는 중이었죠.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반죽이 많이 단단해지고 되직해진 상태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뭐 하냐 하면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되겠죠. 짤주머니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설탕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식용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윗면을 터트릴 칼을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조항에 윗면을 터트리시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터트리시면 훨씬 모양도 좋고 제가 아마 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휴지 시켰을 때 되기가 이렇게 단단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뚝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반죽이 가장 예쁘게 짜진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반죽을 담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거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자, 짤주머니에 담으실 때 이 반죽은 좀 질어서 밑으로 그냥 담으시면 흘러내려요. 이렇게 안을 막아서 반죽을 담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좋고, 나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집게를 잡으신 다음에 반죽을 담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한번 어떤 친구가 저에게 감독님 집게 좀 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없어요. 그랬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저에게 집게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 달라고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이걸 찾아줘야 하나? 여러분, 감독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반죽을 담아서 쓰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짜는 고수들도 끝까지 반죽을 담지 않습니다. 항상 반 정도 담으시고 짜시고, 쓰시고 나서 또 짜실 때는 남아있던 반죽을 쭉 짜내고 다시 담아 쓰고, 그렇게 하지 한꺼번에 처음부터 무조건 한 번에 짜겠다는 생각에 반죽을 한꺼번에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반 정도 넣었습니다. 안 빠지죠? 자, 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반 정도 담아있는 상태고요. 이쯤 됐을 때 살짝 옆으로 빼주면서 반죽을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서 반죽이 빠지나 안 빠지나, 빠져봐야 자기 반죽으로 빠지면 되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반죽에서 빠질 수 있도록 반죽을 밀어내려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바퀴 돌리시고요. 엄지에 걸으세요. 엄지에 걸려야 됩니다. 걸릴 정도가 돼서 이게 너울너울 되지 않아야 잘 짜실 수 있어요. 이걸 짤 때는 아주 능숙하지 않으신 다음에야 한번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된다 싶을 때는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여기서 연습을 하고 오세요. 연습을. 자, 여기서 연습을 한번. 반죽 위에서 연습을 한번. 사선으로 짤까? 직선으로 짤까? 어떤 게 잘 짜지나?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종이 위로 왔습니다. 이때 이게 움직임직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반죽을 살짝 들어서 밑면에 발라주시고 살짝 붙여주시면 움직이지 않죠.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가 6cm로 접었는지 아세요? 얘가 구워지고 나면 약간 팽창을 합니다. 5cm로 짜서 6cm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과 라인 끝까지 짜시면 안 돼요. 손가락이 6cm, 자기 손가락 유난히 길다고 6cm, 7cm로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5cm로 짜세요. 자, 짜보겠습니다. 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짜기, 사선으로 짜기. 어떤 거든 좋습니다. 자신있게 짜요. 자신있게. 깍지는 여러분 제가 7mm 깍지를 끼웠어요. 1cm 깍지를 끼워도 좋고 7mm 깍지도 좋고 정해진 거 없습니다. 내가 힘 조절이 가능하면 전 7mm가 좋은 것 같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면 1cm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짜고 났을 때보다 짜고 나면 약간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굵게 짜시면 안 됩니다. 짜보겠습니다. 처음 직선 짜기.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드러내려 꼬리 만들고. 자, 한번 주문을 외우시면서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어서 그 다음 칸으로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들어서 내릴 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여러분. 자, 들어서 내릴 정도가 되려면
약간 연습이 돼야 되겠죠. 들어서 내리지 않고 그냥 쭉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들어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쭉 내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들어서 내리게 되면 약간 땅콩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땅콩 모양으로 하셔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일자 짜기, 손가락 모양으로 짜시면 되는데 들어서 내리게 되면 저절로 땅콩 모양이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자 짜기를 했다면 지금은 사선 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선 짜기. 한 판을 일자로 짜기 시작했으면 한 판을 다 일자로 짜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사선 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만들어서 옆으로 내리고 머리 만들어서 자 꼬리 만들고 간격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찍었으면 내려야 됩니다. 찍은 자리에 가서 내려야 됩니다. 찍은 자리에 가서 내려야 됩니다. 가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가가지고 막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 간 자리에서 바로 내려야 된다는 강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아서 잠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의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단 말이죠. 내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옆으로 가서 내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짜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찍은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머리 만들고 꼬리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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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격을 일정하게 모양도 일정하게 길이도 일정하게 자 완성됐습니다. 하나 좀 더 짜볼까요? 예, 제가 6cm로 접었지만 6cm로 안 짰습니다. 5cm로 짰습니다. 여러분 참 잘 짰네요. 꼭 이게 자연스럽게 땅콩 모양도 되고 어떻게 보니까 또 개벽다기 모양도 되고 손가락 모양도 되고 일자 모양도 되고 하여튼 일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표면이 자 약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르기 전에 여러분 설탕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탕은 계량 외의 설탕입니다. 여러분들이 떠오셔야 돼요. 떠오셔서 넉넉하게 떠오세요. 예쁘게 또 도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떠오셔서 이 설탕을 뿌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친구들 설탕 뿌리라고 하니까 시험장에서 보면 이렇게 김 재우듯이 뿌리시는 친구도 있어요. 김 재워 지금 김 재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설탕이 도포된 아주 달콤한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도포하나 보세요. 완전히 한 칸을 씌우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이거 걷었으면 되는 겁니다. 한 칸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한 칸을. 이거 시범 볼 때마다 하고 놀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완전히 한 칸을 덮어버렸습니다. 덮었죠? 자, 걷겠습니다. 바로 휙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탕을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걷어 올려서 그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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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지금 기다려 한 이유는 설탕이 반죽에 붙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걷어보니까 설탕이 아주 골고루 잘 붙었네요. 이걸 철판으로 옮기겠습니다. 설탕을 뿌린 상태에서 들어도 전혀 반죽이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품을 잘 못 낸 친구들, 나는 이 휘핑 능력이 좀 약해서 거품을 단단하게 못 올렸다면 이게 거꾸로 들었을 때 약간 흘러요. 흐를 것 같으면 마지막 들었을 때 얼른 갖고 저처럼 들고 계시면 안 돼요. 흘러내려요. 들고 계신 다음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설탕은 또 어떻게 하나요? 감독님이 두 판 내라고 하면 또 써야 되죠. 또 써야 되니까 또 얌전하게 담아야 되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담으셔서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핑거 쿠키나 한 판 내지 두 판이 제출 양인데, 자, 이렇게 하셔서 짠 다음에 바로 설탕을 뿌리셔서 바로 굽는 게 아닙니다.
건조실이 있다면 좋겠지만 시험장에 건조실이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실온에서 오븐에서 10분 정도 다시 말리겠습니다. 말리고 나면 더 이상 퍼지지 않겠죠. 설탕도 스며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븐에서 10분 정도 흐른 후 칼을 준비했어요. 윗면을 터뜨리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죠. 제가 이 칼을 좋아하는 이유,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커터 칼을 요만한 사이즈가 한 3, 4cm 되네요. 왜? 이 사이즈가 5cm이기 때문에 5c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내지 4cm 정도, 제 생각에 4cm 정도 좋겠네요. 4cm 정도로 커터칼을 하나 분질러서 준비해서 가세요.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콕콕콕 찍어주면 돼요. 윗면을 긁어내리지 마시고 한 번씩 딱딱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5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판을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판 짜서 놓고 다른 한 판을 놓고 짜시고 나서 설탕까지 묻히신 상태가 된다면 아마도 얘가 5분 정도 흘렀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때쯤 돼서 얘를 이제 갖고 오셔서 칼집 넣으시고 그 다음 다시 한 2, 3분 기다리셨다가 얘를 다시 칼집 넣으시고 동시에 오븐으로 들어가면 타이밍상 맞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탕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고요. 윗면을 식용유 바른 칼로 터뜨려 보겠습니다. 3, 4cm 되는 정도의 칼날을 준비하시고요. 식용유를 이렇게 야트막한 접시에 담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면만 기름을 묻히시죠. 묻히신 상태에서 바닥까지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윗면만 터뜨리는 겁니다. 윗면만 살짝 터뜨려 보겠습니다. 식용유가 묻어있는 상태로 윗면을 터뜨려 주게 되면 이게 벌어지게 되겠죠. 바게트에 그 칼 넣는 이유도 잘 벌어지게 하기 위한 것처럼 이것도 벌어져서 모양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묻혀서 이렇게 2, 3개 정도 찍으시고 자, 계속 이렇게 한 가운데를 예쁘게 찍어 가시겠습니다. 이걸 찍어 가시다 보면 가끔 종이에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식은 후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종이를 제거한 후에 샌드 또는 그냥 제출하게 되니까 이 종이는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자, 순식간에 제가 지금 식용유 바른 칼로 윗면을 터뜨렸습니다.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는 거의 180에서 150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인데 이거 역시 연한 황금갈색으로 구워져야 하고 180, 150에서 굽다가 5분 후쯤 색깔이 들기 전에 철판을 또 한 장 받치겠습니다. 버터쿠키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아래에 철판을 하나 더 겹쳐주는 이유는 엽색이 지나치게 강하게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뭐 그러지 않고도 색깔을 이쁘게 내실 수 있으시다면 굳이 철판을 안 받쳐도 난 색깔이 이쁘고 황금갈색으로 연하게 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오븐에 구워보겠습니다. 예열은 계량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예열해 놓았습니다. 180, 150입니다. 오븐에 넣겠습니다. 자, 오븐에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판을 더 짰죠. 자, 15분 정도 구웠습니다. 연한 황금갈색이 나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돌려가면서 구웠습니다. 네, 색깔이 잘 들었군요. 빼겠습니다. 자, 연한 황금갈색이 색깔이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걸 떼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식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떼지 마시고 식혀서 떼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식힌 쿠키를 자, 물을 뿌려 보겠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충분히 밑면이 젖도록. 간혹 이걸 뒤집어서 놓고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윗면에 설탕 코팅막이 벗겨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 이렇게 밑으로 오히려 줘서 잠시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잠시 시간을 두셨다가 떼보겠습니다. 절대 윗면 코팅이 깨지지 않게 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자, 어떻습니까? 잘 떨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떼실 적에. 자, 이렇게. 윗면에 설탕 코팅이 부서지지 않게. 자, 저희가 그 식용유 칼집을 넣어서 지금 잘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진 부분까지 지금 살짝 갈색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들었고 전체 소탕 코팅도 잘 됐고 사이즈도 일정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샌드를 요구하신다면 워낙 일정하고 균일하게 짰으니까 그대로 두 개를 딸기잼으로 샌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드 하실 때는 딸기잼을 바르는 양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 반죽 자체가 쿠키 반죽 자체가 굉장히 달기 때문에 가운데만 딸기잼을 살짝 바르셔서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지나치게 달아요. 이게 쿠키 자체도 단데 딸기잼까지 바르게 되면 무지하게 달겠죠. 붙을 수 있는 정도만 살짝 이렇게. 붙였을 때 윗면, 아랫면 어쩜 이렇게 똑같이 잘 짰을까요? 샌드를 요구하시면 샌드에서 제출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제출하게들 하시는데 자,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일이 하나씩 떼서 얌전하게 떼서 샌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샌드를 요구하시면 샌드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주 잘 짰어요 라고 이렇게 쫙쫙쫙쫙 벌리셔가지고 제출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부러 모아두죠. 모아두기도 합니다. 일부러 모아두면 좀 표시가 덜 날까봐. 그러나 저라면 잘했건 못했건 저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멋있게 세팅했던 대로 그대로 놓고 자기 등모를 떼서 놓고 나오면서 꾸뻥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고 나오겠습니다. 물론 전혀 점수에 도움은 안 됩니다만 자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오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